양도세 취득세는 완화될까요? 어떻게든 될 겁니다. 된다. 물론 국회 통과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떻게든 된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여론이 흘러갑니다. 결국엔 여론이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면은 원래 여론은 이거예요. 투기 못하게 해라.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강화 이런 여론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요거 하면은 건설사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언론이 뭐예요?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 이 여론을 만든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규제는요, 투기를 못하게 막는 정책입니다. 자, 취득세요. 자, 양도세는 떼고 생각해봅시다. 자, 양도세도 껴서 생각해봅시다. 자, 양도세 중과. 양도세는요, 양도세 자체에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중과가 문제지. 그 다음에 취득세도 뭐가 문제예요? 중과가 문제죠. 그러니까 요 중과는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2주택, 3주택 등등 다주택. 다주택자들한테 부여하는 정책 자체가 왜 문제냐?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시장 논리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인간들이요. 그 시장 논리, 자, 시장에 맡겨라. 시장 논리에 맡겨라.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동으로 잘 맞춰진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시장주의자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시장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 시장에 맡겨도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돌아간다. 근데 그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가 뭐냐? 지대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다. 즉, 지대가 뭐예요? 지대로 수익 올리는 사람들. 수익을 조금만 올린 게 아니라 아주 지대로 올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땅값, 땅으로. 이게 이 시기에는 땅이 핵심이었으니까. 즉, 요즘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의 논리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을 독점을 해가지고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를 독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급을 한다.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주의죠. 봉건주의 뭐예요? 왕이 영주들 고용해가지고 너 영주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뜯어먹는 거죠. 영민들. 봉건주의, 현대판 봉건주의 아니에요. 지대 가지고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땅을 가지고 비싸게 매매거래해서 희소성을 높여가지고 비싸게 매매거래한다.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엄청난 차익을 남긴다. 이거 자체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것을 좀먹는 행위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는 자본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요 저투자 금액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만드는 것도 있고 제조 비용, 그러니까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 중에서 지대도 있어요. 상가 가격은 꽁이 아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꽁이 아니잖아요. 오피스 가격은 꽁이 아니잖아요. 요 지대를 엄청나게 높여버리면 투자 가격이 고투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수익을 내더라도 가격이 비싸져 버리죠. 그러면 이거 자본주의 자체에서 수요 공급의 논리를 깨버리고 땅값 때문에 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서 소비를 하기 힘들어지는데 가격이 튀어버리고 그러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좀먹는 기생충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만 양도세 취득세는 완화를 시킬 겁니다. 왜?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요. 근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굉장히 무너진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어떤 산업이 죽느냐? 첫 번째는 건설 산업이 죽죠. 건설 산업이 죽어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죽어요? 요즘에 폐업 많이 한다는 거? 공인중개업계, 국적들 망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또 뭐가 있을까요? 인테리어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도배장판, 그 다음에 샤시 등등.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건설 산업에는 아까 뭐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겁니다. 배관, 뭐 그 다음에 시멘트 업계, 그 다음에 또 일용직들. 여기가 무너지면서 일용직들이 무너지죠.
뭐 크레인 뭐 이런 사람들도 노동 지금 뭐 이야기 많은 건설 노조 그런 사람들도 일자리 많이 잃죠. 이쪽에서 산업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붕괴되면은 또 다시 살리기에는 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그래도 한 몇 년 안에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은요, 실수요와 투기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만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뭐 가격 거품은 둘째치고, 첫 번째로 뭐냐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요, 원래 부동산 시장이 좋은 형국이 아닌데 지금 말장난하느라고 가부수 늘어난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주택 매매 필요성을 없애주고 있는 거고요. 이 필요성이 없어진 이유는요, 주택이 물렸던가 아니면 주택이 너무 비싸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우리나라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출산율이 2.1 정도는 돼야 되는데 1도 안 나오고 있죠. 이 수준으로 이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집이 지금 맨날 공급 부족 운운하는데요, 집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양이 줄어들었다. 건설산업이 좋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지 집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크게 보면은 실수요 입장에서 보면 하향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면 어떨까? 투기꾼 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떨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부추겨서. 자, 아파트니까 티가 별로 안 날 뿐이에요. 아파트는 그래도 찾는 수요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동산으로 돈 법니다. 돈 벌게 해드릴게요. 해서 건설 마피아들이 큰 수익을 남기는 동안에 이 수익을 가게에 다 떠넘겨서 가게 붕괴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티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랑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두 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주택 개념으로 사신 분들 많고, 지식산업센터 상가 개념으로 사신 분들 많은데, 이거 두 개 지금 개폭망했잖아요. 거의 한 90% 이상은 90% 공실 뭐 이런 데 또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이런 거는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저기 미사 강변도시도 개박살이 나 있어요. 저 비싼 돈으로 받은 것들은 저들이 다 그거 떠안아 주는 동안에 건설 마피아들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하향산업인데 계속 돈 번다고 해서 투기 수요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됐던 거죠.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막 피도 묻고 그랬었죠. 근데 결국에는 진짜 하향되는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가장 좋으니까 가장 천천히 무너질 뿐인 거고,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무너진 게 생숙 지산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빌라, 오피스텔 막 이런 데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상가도 지금 박살나고 있고, 오피스 마찬가지고. 근데 아파트만 그래도 그나마 아직은 아파트는 수요가 그거를 감당할 만큼 많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산 생숙 왜 무너지겠어요? 투기 수요가 없으니까. 투자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하향산업이. 그러니까 투자 수요들을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부동산 완화예요. 그래서 이런 양도세 취득세 완화, 이런 부동산 완화는 결국에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당연히 시행된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좌파는 규제하고 우파는 완화한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만약에 탄핵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거 완화하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재 뭐 민주당 정부에서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시 규제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윤 요 정부 동안에 보시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해가지고 아 좌파는 규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완화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규제를 했고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근데 딱 여기만 보고서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언론들이 딱 저기만 보고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온 소리가 뭐예요? 집값 떨어질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딱 저 시기만 저랬어요. 딴 때는 집값 떨어질 때 전세 가격 다 떨어졌어요. 딱 저 시기에 전세자금 대출 풀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좌파니까 규제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막 계속 아 좌파니까 올리는 거 아니다,
규제는 집값이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 지금 집값 거품이 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맞는 정책이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거라서요, 양도세 취득세는 완화될 겁니다. 왜?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통과는 힘들어요. 왜냐면 원래 야당 반대합니다. 야당은 반대하는데 그래도 결국엔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